세종사이버대 예술치료학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6회 동안 포토샵 일러스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디자이너 소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여러분들이랑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실습을 하면서 체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포토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포토샵을 켜서 실제로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랑 실제로 프로그램을 켜서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포토샵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샵이라는 것은 이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가 동일하게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런 것들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어떤 포토샵을 깔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포토샵이라는 것은 없고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양한 예술 활동을 이제 공부하면서 하시겠지만 이런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미지 그래픽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샵이 할 수 있는 것에는 뭐 사진 보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포스터라던가 그런 카드뉴스, 이런 디자인 작업물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포토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후에 이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실제로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토샵을 실제로 켜서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도 이제 제 강의 보시면서 포토샵을 같이 켜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들을 드릴 건데, 자료들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토샵 먼저 이제 켜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포토샵 버전이 어떤 건지 이제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깔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새로운 버전이 2021년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9버전이다, 이거보다 옛날 버전이다 하면은 단축키 같은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검색을 해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긴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처음에 켜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어디로 갈까? 왼쪽에서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사진, 인쇄, 웹, 모바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작업물을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캔버스 사이즈, 종이 사이즈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웹에 들어가는,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작업물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 웹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셔서 모니터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엽서 같은 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인쇄에 들어가셔서 내가 프린트하고 싶은 엽서 사이즈를 고르면 되겠죠. 네, 우리는 지금 딱히 목적이 없고 연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쇄에 들어가셔서 영어로는 프린트라고 되어 있고요. A4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create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얀 도화지가 나오죠. 이제 여기에서 명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가 화면을 만들었을 때 A4 사이즈로 만든 이 종이, 이 종이의 명칭은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릴 때 쓰는 도화지를 캔버스라고 부르죠. 캔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은 뭐 지우개, 연필 이런 것들 있죠. 이 부분을 도구라고 부르고요. 상단에 있는 것들을 어떤 거라고 부르면, 상단에 있는 것들은 도구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옵션이 바뀌어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 바는 옵션 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뭐 파일, 편집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윈도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뭐 파일, 뭐 이미지 레이어 이런 것들을 이미지 윈도우, 레이어 윈도우 이런 식으로 부를 테니까 제가 무슨 윈도우에서 찾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거 윈도우에서 꺼내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위쪽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무슨 도구를 누르시면 돼요. 라고 하면 왼쪽에서 도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패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패널이 몇 가지 나와 있을 텐데, 색상, 단락, 레이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색상 패널, 단락 패널, 레이어 패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패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른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실제로 개체를 가져오면서 실습을 해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드린 실습 파일을 여셔서 사과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하나 있을 건데 요거를 불러와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불러올 거냐? 이 사진을 그냥 드래그 하셔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시면 X자 모양이 뜰 건데 네, 이 상태는 이 사진이 완전하게 포토샵에 딱 안착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꼭 엔터를 눌러서 완전하게 들어오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상태까지 오셨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툴들을 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툴들을 알아보기 전에 딱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이 기본적으로 열려 있을 건데 이 패널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도구인 거 알겠고 위에 있는 것들은 뭐 설정한 윈도우인 거 알겠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뭐 이름은 있는데 뭘까 이렇게 궁금하시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위에 있는 윈도우에서 자주 쓰는 것들을 열어놓은 그런 서랍장의 위에 있는 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서랍장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은 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책상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런 패널들을 꺼내 놓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 위에 보시면은 창이라고 되어 있죠? 창 혹은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꺼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랑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오른쪽에 설정을 똑같이 저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불러드리는 것들을 클릭하셔가지고 꺼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단락, 패러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거. 두 번째, 레이어, 꺼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 캐릭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컬러, 그 다음에 속성, properties, 그 다음에 작업 내용, 히스토리, 네, 이렇게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패널이 튀어나오게 돼요. 얘들을 오른쪽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팍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파란 이렇게 선이 뜨게 돼요. 이때 손을 놓으시면은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처럼 작은 아이콘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여기 보시면 작은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작아지고요. 이거를 옆에다가 이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요 색상 있는데 같이 넣고 싶어 라고 하면은 옆에 두시면 이렇게 또 파란색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밑에 붙이고 싶어, 위에 붙이고 싶어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두시면 파란색으로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색상을 가장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문자 단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레이어가 들어가게 3단계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나머지 여러분들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작업 내역이랑 속성 두 가지가 왼쪽에 작게 아이콘으로 위치하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정리가 다 되셨으면 다시 캔버스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캔버스에 오시면 우리가 불러왔던 사진이 있죠. 자, 왼쪽에서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위에 있는 도구는 어떤 거냐? 이동 도구라고 하고요. 얘는 말 그대로 개체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동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개체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다른 툴을 사용했을 때는 절대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개체를 이동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항상 가장 위에 있는 이동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동 도구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도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궁금하다 하실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두시면 보이거든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라고 하는 도구이고 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 부분만 뭔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브러쉬로 그러면은 네, 그럴 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박스 안에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난 이번엔 사과를 지우고 싶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반짝이가 들어간 부분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지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이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정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사과를 밑에 부분만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배경이랑 사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과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이렇게 해줄게요.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과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컨트롤 U를 누를게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지금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컨트롤 U를 누른 다음에 그럼 이런 색조 채도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색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밑에 부분만 다른 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색깔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알아볼 거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자르기 도구라고 하는 걸 살펴볼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캔버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클릭을 해보세요. 보시면은 그리드가 잡히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있는 것들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캔버스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조금씩. 원하는 사이즈가 됐다. 그때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캔버스 사이즈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캔버스 사이즈가 줄어들었더니 이 캔버스 위에 아래 빈 공간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없애서 좀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입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커지고요. 반대로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은 크기가 작아집니다. 만약에 너무 작아져서 안 보여. 그럴 때 컨트롤 숫자 0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 맞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고 이 외에도 제가 앞으로 간단하게 단축키들을 알려드릴 건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도구들 중에서 9번째 있는 분 모양 이게 이제 브러쉬 도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림도 그리셔야 될 거니까 이것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브러쉬를 클릭하시고 밑에 보시면 색깔이 여러분들은 흰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브러쉬 색깔이 흰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셔서 브러쉬 컬러를 다른 색으로 바꿔주세요. 오른쪽에서 색깔 한번 바꿔주시고 왼쪽 큰 창에서 또 원하는 색으로 지정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색깔이 들어오도록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려고 캔버스로 왔더니 이렇게 액박이 뜨죠? 액박이 뜹니다. 자, 이걸 없애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레이어라는 것을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위에 막을 씌워준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 레이어를 한 개 더 제작을 해줄 건데 어디서 제작을 해주냐? 오른쪽에 구석에 보시면 쓰레기통 모양 있죠? 바로 왼쪽에 있는 네모의 플러스 있는 모양 종이물 이거를 눌러주시면 위에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으로 오시면 저처럼 동그라미가 뜨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게 십자가가 뜨실 건데 십자가가 뜨시는 분들은 브러쉬 크기를 좀 더 키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키워주실 거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쭉 하시면 브러쉬가 커지고요.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단축키는 Alt 플러스 좌우 드래그입니다. 혹시 맥북이신 분들은 옵션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고 동일하게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브러쉬를 어느 정도 키우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그림판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2단계에서 한 개 안 짚고 넘어간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 아까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고 넘어갔죠. 자,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이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경이 있고 그 위에 사과가 있고 그 위에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자, 요것들은 하나하나가 뭐냐?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레이어가 한국말로 뭐죠? 층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는 하나의 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부터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층이 쌓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린 요 그림을 사과보다 밑으로 내려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 이 레이어 1을 사과보다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어떻게? 드래그해서 파란 선 뜰 때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 자, 지금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사과가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과 레이어를 이동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라는 개념도 이해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하나가 층의 개념이고, 그렇지만 어떤 층이냐? 하나하나가 투명한 층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내가 그림을 그려도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다른 막 없이 하나하나가 투명한 층으로서 적층이 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순서를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 보이시죠?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린 낙서를 지우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지울 거냐? 자, 오른쪽에서 지우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 누르고 지우고 싶은 레이어들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굳이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림을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토샵을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